덕은 친구를, 악은 적을 부른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제덕이란 총각이 있었습니다. 제덕이는 가난한 살림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제덕이 어머니는 몸이 너무도 허약해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은커녕 끼니 때마다 밥상을 차리는 일도 제덕이가 도맡아 했습니다. 장가갈 나이는 되었지만 돈도 없고 그런 제덕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도 없어서 장가는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제덕이 어머니는 제덕이가 아직 장가를 못 간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덕이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또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청년이었습니다. 제덕이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소작농을 했지만 자기 앞으로 된 아주 작은 밭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밭은 산비탈 아래에 버려진 자갈밭을 제덕이가 손수 일군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땅을 제덕이 나름대로 정성 들여 가꾼 것이었지요. 제덕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밭에 나가 밭일을 했습니다. 한편 제덕이가 사는 동네에는 오키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오키 역시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었습니다. 거기다 오키네는 식솔도 많았지요. 제덕이는 오키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오키도 제덕이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덕이는 가난한 집안 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오키에게 청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작은 밭 하나가 가진 재산의 전부인 제덕이가 선뜻 혼인하자고 오키에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용기도 없었지만 현실도 현실이었으니까요. 제덕이가 잘 사는 부자였더라면 오키를 데려오고 처갓집도 도와주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팍팍했고 오키도 제덕이도 하루라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마음만 애태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덕이가 작고 소중한 그 밭에 김을 매러 갔습니다. 평소에는 밭 옆 저만큼 떨어진 곳에 작은 개울에 물줄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서인지 그곳의 물은 거의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챙이 한 마리가 괴로운 듯 팔딱팔딱 몸을 비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여있는 물이 부족해 갑갑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햇볕은 쨍하였고 당분간은 비도 올 것 같지 않으니 그 올챙이는 누가 보아도 분명 조만간 말라 죽을 운명이었지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왜 이런 작은 물줄기에서 살겠다고 있는 게냐? 강가에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있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작은 올챙이 하나가 괴로워 몸부림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하찮은 미물이지만 올챙이를 불쌍히 여긴 제덕이는 올챙이에게 다가가 그것을 조심히 두 손으로 떴습니다. 제덕이는 올챙이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두 손을 꼭 붙이고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밭 옆에 있는 조그만 물 웅덩이에 올챙이를 풀어주었지요. 이 웅덩이는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라 항상 물이 고여 있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는 물이 말라서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덕이는 밭에 오면 올챙이가 잘 자라는지 혹시 물이라도 부족하지는 않은지 들여다보며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는 제덕이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 올챙이는 무럭무럭 자라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더니 어느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되어서도 물 웅덩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덕이가 밭에라도 오면 반갑다는 것 마냥 개굴개굴 울고 제덕이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덕이는 그런 개구리가 귀여워 가끔 먹이도 잡아주며 이뻐해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한 번은 제덕이가 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밭이 보일 때쯤 외가리 한 마리가 밭 위를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외가리가 밭의 웅덩이 쪽으로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 외가리에게 잡히면 개구리 따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설마 우리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제덕이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개구리를 구하러 있는 힘껏 밭으로 달려갔지요. 달려가면서도 외가리를 쫓아내려 허이허이 고함도 쳤습니다. 그러나 외가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덕이는 신경도 쓰지 않고 웅덩이를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며 돌아다니더니 무언가를 물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제야 헐레벌떡 뛰어 웅덩이에 도착한 제덕이는 개구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구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외가리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동안 개구리에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제덕이는 외가리가 원망스럽고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만다행히도 개구리가 외가리를 피해 풀숲에 잘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구리는 반가워하는 제덕이의 마음이라도 아는 듯이 더욱 신나게 개굴개굴 하고 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제덕이는 허수아비 하나를 만들어 개구리가 사는 웅덩이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덕이가 밭에 나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웬 어린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제덕이 밭에 웅덩이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개구리 같았습니다. 제덕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 개구리를 어쩌려고 그러는 게냐? 불 피워서 구워 먹죠? 그러지 말고 내게 다오. 대신 내가 이 떡을 주마. 제덕이는 점심에 먹으려고 집에서 가져온 보리개떡을 아이들에게 주고 대신 개구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의 개구리를 무사히 놓아주었습니다. 제덕이는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덕이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웅덩이로 가봤더니 개구리가 입에 뭔가 물고 있던 것을 툭 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작고 뽀얀 흰색의 구슬이었습니다. 제덕이는 한참을 개구리 눈치를 보다가 그 흰 구슬을 집어서 들어보았습니다. 보석도 아니고 대체 이것이 뭐람? 한참을 들여다본 후 참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구리에게 선물을 다 받다니 말입니다. 제덕이는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로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 하고는 무심코 흰 구슬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해질 무렵 제덕이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흙이 잔뜩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으려 하는데 아까 개구리가 준 흰 구슬을 넣어 두었던 주머니가 불룩한 것이 무언가 꽉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주머니를 열어보니 주머니 안에는 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흰 구슬은 어디 가고 쌀이 잔뜩 들어있는 거지?
제덕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았더니 하얀 구슬은 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써보자. 설마? 아닐 거야. 제덕이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이 부엌으로 흰 구슬을 빈 소쿠리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했더니 빈 소쿠리 안에 금세 쌀이 그득히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정말 이 흰구슬이 도수를 부려 쌀을 만든 거라고? 가마솥에 구슬을 넣으면 가마솥이 쌀로 가득 차고 커다란 자루에 구슬을 넣으면 자루가 쌀로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화수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지요.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쌀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 쌀을 내다 팔면 되니까요. 제덕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덕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키에게 청혼하고 혼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덕이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거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았지만 정작 쌀이 쌓이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 내가 그토록 권했던 혼인도 할 수 있게 되다니. 제덕이는 오키 집으로 가 혼인을 약속했고 얼마 후 오키와 제덕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덕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오키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행복했지요. 제덕이가 쌀이 나오는 구슬 덕분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신기한 소문은 퍼지고 퍼져 그 고을의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님은 하필 매우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 있으면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나라에 바치라는 명목 아래 몰수해서는 자기가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제덕이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원님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렇게나 신기한 것은 살면서 본 적이 없었으니 탐이나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급히 나졸들을 보내 무턱대고 제덕이를 잡아왔습니다. 원님은 제덕이를 무릎 꿇려놓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났느냐? 혼쭐이 나고 싶지 않다면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것이야. 예, 그것이 다름 아닌 개구리한테서 얻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개구리가 준 것이다, 이거냐? 그렇다면 그 개구리는 누구의 것이냐? 네 것이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습니다만 스스로 태어난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요? 그래, 그렇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개구리가 내 것이 아니니 그 구슬 또한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주인 없는 물건은 곧 나라의 것이니 그 구슬을 나라에 바치면 되겠구나. 어서 바치거라. 원님이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구슬을 내주지 않으면 내놓을 때까지 곤장이라도 칠 기세인데 재물이 어찌 목숨보다 귀하다 하겠습니까? 제덕이는 하는 수 없이 흰 구슬을 원님에게 바치고 아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덕이는 이미 밭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였지만 자기가 몸소 일구었던 그 밭에는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밭일을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참 열심히 밭을 메고 있는데 개구리가 제덕이 앞으로 펄쩍펄쩍 뛰어왔습니다.
개구라, 왜? 심심하니? 그러자 개구리는 입에서 무언가를 툭 뱉어냈습니다. 뒹구르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을 보니 노란 구슬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개구리 눈치를 보고 있던 제덕이는 이번에도 노란 구슬을 주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주머니가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인가 쌀보다는 훨씬 묵직했습니다. 제덕이는 급히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 이럴 수가. 이번에는 엽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뭐야? 돈이잖아? 이번에 개구리가 준 노란 구슬은 엽전이 나오는 요술구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덕이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 오키에게 노란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노란 구슬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자루 안은 이내 엽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쿠리에 넣어두면 소쿠리 아니, 보자기에 묶어두면 보자기 아니, 엽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여보, 참말로 신기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신통방통한 것을 나에게 또 주다니?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내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보, 그런데 말이에요. 또 원님한테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엽전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건 어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좋소, 그럽시다. 제덕이 부부는 밤새 엽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진짜 나한테 주는 거라고?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거요? 네, 이걸로 아저씨 병도 고치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애들 기운도 없어 보이던데 밥도 좀 많이 먹이세요. 아니, 고마워서 일을 어쩐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낮에 내가 보리쌀이라도 조금 빌려보려고 관아에 갔었는디 귀한 물건을 가져와서 맡겨야만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요. 우리 집에 귀한 물건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지 뭔가.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고맙네, 고마워. 제덕이 부부에게 받은 돈으로 병이 났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끼니를 걱정했던 사람들은 곡식을 사고 또 곡식을 키울 작은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덕이 부부의 도움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삶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요. 사람들은 제덕이 부부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제덕이 부부는 자신들이 받은 복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었지요. 사실 제덕이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모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덕이가 노란 구슬을 얻었다는 소문은 곧 원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욕심 많은 원님은 이번에도 나졸들에게 제덕이를 당장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내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주었으면 냉큼 관하로 가져올 일이지. 아니, 여태 뭘 하고 있었던 게야? 아무래도 네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기어이 옥에 갇히고 싶은 게냐? 아이고, 아닙니다. 그저 제가 노란 구슬이 어떤 구슬인지 확인해 보려고 써봤을 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지 하나 안 묻게 잘 닦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노란 구슬을 넣었더니 무엇이 나오더냐? 이번에는 엽전이 나옵니다요. 뭐라? 그것이 진짜냐? 허허허. 제덕이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원님에게 노란 구슬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즉에 그럴 것이지. 이놈, 용서는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거라. 구슬을 바치고 돌아가는 제덕이에게 원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내 놈이 임자 없는 물건을 주워서 사사로이 사용한다면 말이다. 그때는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놈과 네 가족들까지 싹 다 불러들여 크게 벌을 내릴 것이야. 명심하거라. 다음 날 제덕이는 평소처럼 또 밭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서는 빨간 구슬을 툭 뱉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덕이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구슬을 쓰다가 원님한테 걸렸다간 어떤 엄청난 벌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제덕이는 그 구슬을 들고 곧장 원님에게 갔습니다.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밭에서 곧장 가져왔습니다요. 오, 내 놈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그것이 다 나라를 위한 길이다. 제덕이에게 빨간 구슬까지 빼앗은 원님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쌀과 엽전이 나오는 요술 구슬을 얻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빨간 요술 구슬까지 얻었으니 이제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빨간 구슬은 뭐가 나오는 것이냐? 글쎄요. 사또께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 하셔서 제가 개구리에게 받자마자 바로 가져오는 거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 그래? 그것은 내가 써보면 될 문제로구나. 아주 설레는구만. 제덕아, 그럼 이제 돌아가 보거라. 수고가 많았다. 제덕이가 돌아가고 원님은 방에 앉아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즐거운 상상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요. 노란 구슬은 엽전을 내는 구슬이렸다. 그렇다면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비단이라도 나오려나? 아니면 산삼 같은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오겠지?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써봐야겠다.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우물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원님은 빨간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먹먹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몇만 마리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개구리가 마구 튀어나와 방이고 마르고 부엌이고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사방이 모두 개구리였습니다. 아니 어찌 징그러운 개구리 떼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냐? 사또는 일단 돈을 챙겨 이곳을 피해 있을 생각으로 엽전을 쌓아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곳간에 쌓아둔 쌀이고 괴짝에 잔뜩 넣어둔 엽전이고 하얀 구슬과 노란 구슬로 만들었던 것들은 모두 개구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님은 결국 혼이 다 빠져서 한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탐욕이 가득했던 원님은 그 이후 이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제덕이가 쌓아놓았던 쌀과 엽전 또한 모두 개구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제덕이에게 더 이상 요술구슬은 없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농사지으며 아내 오키와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제덕이 부부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개구리의 굿을 덕분에 부자였을 때 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덕이 부부는 역경과 시련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쌓아두었던 재물은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었던 덕은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던 개구리는 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봄이 되면 논이고 들이고 뛰어다니는 개구리들 못 보셨나요? 그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왔던 바로 그 개구리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